앞서 엔비디아 실적 이야기 해주셨지만 저희도 간단하게 네. 언급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망치에 대부분 부합하거나 뭐 상회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다만 오늘 지금 실적 발표 이후에 한 3%가량 하락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건 데이터 센터의 매출이 예상보다는 좀 하회했다라는 점이고요. 또 시장에서 이 중국에 대한 매출이 좀 변수로 네. 작용을 했었는데 H20에 대해서도 매출이 다소 좀 감소했다라는 점이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핵심적인 포인트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분기 실적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지표들, 매출과 EPS, 그리고 매출 총이익률, GPM이라고 하죠. 이게 다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3분기에 대한 매출 가이던스도 좋게 나왔고, 그리고 중요한 점이 엔비디아의 그 매출 총이익률이 그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네. 이게 다시 회복되고 있어요. 3분기에는 73.5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아질 거라 예상이 되고 있죠. 네. 그런 점에서 사실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어쨌거나 사람들이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이유,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이유가 네. 중국에 대한 매출이 끊길 수도 있다라는 그러니까요. 건데 네. 젠슨 황이 이런 얘기는 했었거든요. 블랙웰 그 반도체에 대한 중국 수출을 지금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네, 좀 더 좋은 걸 내놓겠다라고 했죠. 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그냥 기대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판단입니다. H20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수출이 잘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 백도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질적인 관점에서 중국은 엔비디아의 칩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수입하지 않으려 할 확률이 커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칩을 계속 쓰긴 하면 지금 당장은 좋겠죠. 네. 하지만 이게 미국의 무기화가 될 수 있단 말이죠. 그쵸. 거기에 더해서 중국 내 산업을 육성시킬 기회, 타임라인을 놓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상 엔비디아 칩을 수입 안 한 상태로 해보니까 어떻게 돌아가더라. 이런 게 판단이 되고 이제 확신이 생긴다면은 앞으로도 중국 산업을 더 육성시키지 이거를 가지고 이제 엔비디아 칩을 계속 그냥 사다가 써가지고 네. 해결하자 이런 생각은 더 감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하락하고 있긴 한데 저는 그래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보는 게 네.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그날 급등하기보다는 천천히 다음 분기까지 계속해서 오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거기에 더해 상반기에 자사주 매입을 243억 달러 했는데 신규로 승인된 600억 달러다. 이거는 어쨌거나 주가의 하방을 어느 정도 이제 자사주 매입으로 지지하겠다는 그 의지가 나온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은 걱정을 덜 수 있겠죠. 네. 킴마크님이 엔비디아 어중간하죠. 차라리 빠질 거면 더 빠지면 좋은데 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사실 뭐 전망이 나쁘지 않습니다. 네. 웰스파고에서도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이야기를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차라리 오늘 좀 조정이 확 나와서 저가에 맞아요. 매수하고 싶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좀 어쨌든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전망치는 좀 계속 네.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AI 버블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래도 뭐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았지만 네. 다소 완화됐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번 실적 발표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거는 딱 두 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젠슨 네. 황이 직접 말한 건데 엔비디아는 내년에도 엄청난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형 고객사들로부터 매우 강력한 수요 전망을 여전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지금의 주가와 상관없이 장기적 관점에서 엔비디아를 아직 벌써 걱정하기는 너무 이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우선은 알겠습니다. 엔비디아 관련해서 같이 정리해 봤고요. 본격적으로 소식들 전달해 드리면요. 우선은 관세 관련한 이야기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도에 대한 관세가 시행이 됐고요. 또 유럽 관련한 관세 이야기들도 나온 상황입니다. 인도에 대해서 5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야기를 했었죠. 네. 지금 인도가 이 러시아의 석유를 계속해서 구매하고 있다라는 점을 좀 문제로 찝으면서 25% 추가 관세 부과해서 총 50%를 적용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부분이 본격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또 앞서서 뉴욕 증시 브리핑에서도 이야기해 주셨지만 인도 총리한테 전화를 그렇게 걸었는데 안 받았다고 네, 그런 소식들도 전달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생각보다 배짱 있게 나오는구나 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반면에 유럽은 좀 더 트럼프의 요구에 맞춰서 행동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자동차 관세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27.5% 정도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는데 이 부분을 15%까지 좀 인하하기 위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선은 지금 미국의 뭐 공산품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한 관세가 좀 철폐가 되면 자동차 관세 인하해주겠다라는 조건을 내걸었던 만큼 유럽에서 이 부분을 좀 철폐하려는 움직임들 나오고 있고요. 이번에 관련한 입법안도 이 미국 공산품 철폐에 관한 입법안이 곧 발표가 된다라는 소식들 전달이 됐습니다. 특히나 인도 관련해서 이 나바로 무역 고문 같은 경우도 지금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중단하면 인도에 대해서는 25% 관세 할인해 주겠다라는 식의 발언을 내놨다라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세 관련해서는 인도와 유럽 관련한 소식들 좀 있었던 상황이고요. 그리고 리사쿡 연준 이사 관련한 소식들도 계속해서 좀 나오고 있습니다. 우선은 해임해라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를 했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사기 혐의로 고발도 했는데요. 그런데 전문가들 의견은 이 부분 좀 입증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결국 되는 거는 이 주택 소유자가 주거지를 좀 변경할 때는 이 모기지 대출 기관에 알려야 되는데 지금 리사쿡 연준 이사가 이 부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적이다라고 시장은 좀 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 인물들이 좀 관련한 발언들을 내놨는데요. 우선은 뉴욕 연준 총재 이 존 윌리엄스의 경우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뭐 리사쿡이랑 일을 했었는데 굉장히 뭐 성실하고 헌신적이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하면서 본인은 지금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여태까지 역사를 통해서 중앙은행이 낮은 인플레이션 또 경제 및 금융 안정을 이 독립성을 통해서 제공을 해왔다. 라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좀 간접적으로 리사쿡 이사를 좀 지지하는 듯한 모습이었고요. 특히나 연준 의원들이 계속 발언을 했던 것처럼 독립성에 대해서 맞아요. 언급을 했다라는 거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미국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한 게 네. 연준의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해요. 맞습니다. 네. 어쨌거나 그 통화 정책은 재정 정책과 달리 독립성을 가지고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서 이제 경제만 보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것이 이제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가지고 깨지기 시작했다. 네. 이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많이 크게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이야기가 굉장히 많았었네요. 네. 국뽕이님이 엔비디아 추메드 갑니다 이러시고 또 고독하고만님은 엔비디아 걱정은 하는 게 아니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킴마크님은 오늘 대비해서 좀 현금화를 많이 해두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좀 덜 떨어졌다. 라고 보고 계신 것 같네요. 생각보다 현금화를 많이 해두셨으니까 사실 이렇게 추가 매수를 대거하는 거는 네. 심리 지표를 보면서 모두가 어렸을 때 하는 게 가장 성공률이 높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당장 오늘 별로 하락한 게 없다 해가지고 네. 또 그 돈을 계속 다시 추가 매수에 태우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매수는 하시되 그래도 한 20%의 자금은 언젠가 있을지 모르는, 왜냐하면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올라가더라도 네. 이 중간중간에 건강한 굴곡을 조정이 거치면서 나오죠. 가거든요. 네. 그런 거를 기다리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네, 근데 엔비디아가 또 계속 뭐 이렇게 조정이 나올지는 모르니까 그 맞아요. 부분은 좀 다소 아쉽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확실히 많은 분들이 좀 주목하고 계셨던 것 같고요. 그리고 리사쿡 관련해서 조금 더 전달을 해드리자면요. 빌 에크먼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우선 리사쿡 관련해서 이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한테는 이 청렴성이 요구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유들로 사임한 연준 이사들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뭐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뭐 쿡 이사를 해임할 뭐 법적 권리가 있는지 아닌지는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다. 이거 그냥 리사쿡 연준 의사가 나 이거 뭐 모기지에 대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거다 아니다. 질문에 답변만 하면 된다. Yes or no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간단한 문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좀 비판하는 듯한 모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리사코 연준 의사뿐만이 아니라 법무부에서 뭐 캘리포니아주 상원의원이라던가 뉴욕주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도 모기지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라는 점도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기류가 이렇게 좀 타면 리사코 의사도 좀 불리해질 것 같다라는 그쵸. 생각은 드는 상황이고요. 네, 관련한 소식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구글 관련한 소식도 하나 준비를 했는데요. 네, 같이 체크해 볼까요? 이제 구글이 사실 AI 기술이 발전하면서 지금 계속 대두되는 게 개발자 인력들이 많이 해고되고 있다. 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구글이 중간 관리자라고 하죠. 한 3, 4명 단위의 팀을 이루는 약간 한국으로 치면 파트장급 네. 이런 사람들의 35%를 지난 몇 년간 해고했다라는 뉴스가 떴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우리가 그냥 생각만 하던 것들이 이제 실제 수치로도 이제 이렇게 하나씩 수면 위로 올라오는 것이죠. 네. 근데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몇 가지 자료를 봤는데 최근 빅테크 기업들에서 선호하는 그런 인력대가 있대요. 연령대. 신입사원을 일단 뽑지 않고 경력이 없어서. 네, 경력이 네. 너무 긴 사람도 뽑지 않고 4년에서 7년 차, 한국으로 치면 대리급을 되게 많이 뽑고 있다. 과거보다. 뭔가 신선한 시선은 있지만 또 네. 어느 정도 업무의 경험도 있는 그쵸. 사람을 원한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근데 전 이걸 이렇게 해석했어요. 당장 지금 뭔가 투입해가지고 성과를 낼 수 있지만 네. 그렇다고 해가지고 길게 쓰지는 않고 언제든 다시 해고할 수 있는 사람. 네. 그래가지고 이제 무언가 고용 시장에도 앞으로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AI 기술의 발전이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은 당장 그런 이런 빅테크 기업들 네. 특히 AI 쪽에만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 전 분야에 걸쳐가지고 영향을 끼치게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네. 그런 만큼 조금이라도 더 AI의 영향을 덜 받으면서 그리고 이제 AI가 아직 침투하지 못할 그런 곳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AI에 대비해서 어떤 강점을 가질 수 있는지를 조금 계속 고민해 보는 게 정말 중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안분지종님이 즉시 투입 가능한 알바라고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확실히 뭐 되게 기초적인 네. 부분들은 AI가 충분히 지금 대체가 가능하잖아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입사원을 좀 안 뽑고 있는 추세라는 거 체크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노랑봉투법 하시는데 그럼 미국도 로봇주가 가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앞서 이제 애플 관련해서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 뭐 네. 그 초대장 관련해서 이제 좀 어제 공개가 됐고요. 다음 달 9일에 애플에서 이제 아이폰 17 관련한 시리즈 공개를 한다라는 소식들이 전해졌습니다. 이번에 주제는 뭐 놀라움이 쏟아진다, 놀라움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식으로 주제를 좀 잡았다라는 거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시장이 좀 주목하는 부분은 이 아이폰 17 시리즈에서 플러스 모델이 없어지고 에어 모델이 새로 생겼습니다. 이 부분이 5.5mm로 굉장히 얇아졌다라는 점에 좀 주목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뭐 새로운 폼팩터다 이런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만, 네. 애플에 대해서 시장이 가장 기대했던 부분이 이제 AI 인텔리전스 그쵸. 관련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다소 아쉽다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관련한 소식 따로 준비는 안 했는데 좀 알고 있는 부분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랜덤박스 이벤트 앞서서 이야기해드렸는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11개밖에 안 남았다라고 아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빠르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7시 반에 여러 가지 소식들 담아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